1. 세월이 준 선물.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을 이루며 물결이 퍼져나간다. 라코타 부족의 야영지 한복판에는 가장 높은 티피가 세워져 있다. 부족의 어른들이 모이는 장소다. 그곳에 모인 어른들이 나누었을 세월의 경험들을 상상해보라. 이 모임에 권위 같은 것은 없었다. 라코타어에는 권위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그렇다면 어른들은 어떻게 책임을 수행했을까?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가 지니고 있는 영향력을 통해 의무를 다했다. 모든 일을 논의하고 토의를 했다. 원로들은 최후 통첩이나 명령을 내리는 법이 없었다. 다만 생각을 전할 뿐이었다. 라코타인들은 용감함, 너그러움, 꿋꿋함, 지혜를 네 가지 덕목으로 꼽았다. 지혜가 으뜸이었다. 그것은 옳은 일이다. 지혜는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걸려야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0가지 간단한 생활 규칙에도 포함될 수 없다. 지혜란 무엇인가? 지식이 정보에서 비롯되듯 지혜는 지식에서 시작되어 경험과 더불어 성장하고 통찰에 의해 힘을 얻는다. 지혜는 그 영향력으로 존재를 드러내는 실체이다. 바람과 같다.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람의 움직임이 보인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현대의 큰 오만은 과거의 지혜를 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 만연한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현재뿐이다라는 사고방식을 지적한 것이다. 현대인들은 지금의 지식, 도덕, 철학 기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망각하고 있다. 습관적으로 과거의 기술은 부정확할 것이라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은 현대의 역사 연구가들이 그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임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면 놀랄 것이다. 몇 해 전 조지 워싱턴 시대 때 측정한 좌표를 인공위성 위치 추적 장치를 이용해서 확인한 적이 있다. 그들은 1700년대 중반의 조사원들이 측정한 값이 매우 정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가 조상들의 과학적 능력을 얕보는 것은 그들의 믿음과 철학을 원시적이라고 터부시하는 경향과 통한다. 죽음은 생명을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여긴 북부 부족 인디언들의 영혼관이 그런 취급을 받는 경우이다. 전 세계 여러 원주민 문화에서는 죽음을 통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며 영혼과 몸은 각각 다른 목적을 갖는다고 믿는다. 북아메리카 도착 인디언 부족에게서는 죽은 자의 영혼이 육체에서 나와 다음 생으로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의식을 치러주었다. 북부 인디언들 중 어떤 이들은 부족민이 죽으면 짐승 가죽에 싸서 기둥이 받쳐진 나무 재단 위나 큰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몇 해가 지나 시신이 가죽 안에서 부패되어 가벼워지면 밑으로 내려 땅속에 묻어주었다. 부패가 일어날 때 신체의 유기물질은 탄소 같은 기본 성분으로 변하고 이는 새로 싹이 나는 식물의 양분이 된다는 것을 오늘날 생물학이 증명하고 있다. 죽음은 생명을 되돌려주는 것이라는 기이한 믿음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과학기술을 비롯해 오늘날의 문명이 이루어낸 성과들은 조상의 지혜를 가려버렸다. 라코타 사회에서 지혜와 밀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도력이다.
지혜의 가치와 힘이 얼마나 발현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인디언 보호구역 시대에 이르러서도 라코타 부족에게 지혜는 지도력 안에 포함된 부분이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검증된 체계적인 통솔체제를 갖춘 부족들도 있다. 샤이언족은 44위원회가 있었고 지금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족은 지배계급의 격식을 따지지 않았고 영향력의 핵심은 원로회의였다. 라코타 부족은 그것을 위카 옴니시아피, 즉 경험이 많고 삶에서 많은 것을 이룬 자, 그리고 이기적이지 않고 겸손한 자를 의미하는 이들의 모임인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불렀다. 또 다른 표현으로 부족들을 위해 발언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워글라카 위카사라고 불렀다. 물론 모임에서는 명령이나 법률 통과 같은 일은 하지 않는다. 목적은 논쟁, 문제, 중요한 사안들을 빠짐없이 논의하는 것이다. 위카 옴니시아피가 각 부족 전반의 상황을 의논하기 위한 모임이었다면 추장이나 전쟁 지도자로 구분되는 지도자가 또 따로 있었다. 그가 무능한 지도자이면 사람들은 그를 따르지 않았다. 무능한 지도자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 하룻밤새 부족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음을 알게 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부족 사람들의 결정이 우선시된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부족들의 충성과 신뢰를 누린 지도자는 라코타족 엉크파파 지파의 위대한 주장인 안진소였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라코타족 전사들은 두 차례 미군 기병대를 무찔렀다. 그 해가 1876년이고 두 전투 중 마지막 전투는 리틀 비콘에서 미국 제7기병대에 맞서 싸우며 벌어졌다. 지도자의 가치는 사람들이 그에게 보이는 충성과 존경의 깊이에 따라 평가된다. 이 땅의 과거와 현재 지도자 중 나라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자신의 부름에 응했다고 답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 왜? 라는 질문이 더 나을 듯 싶다. 왜 1876년 여름 안준소의 부름에 응해 2만 명 중 8천 명의 부족민들이 모였을까? 1876년 안준소는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이 절정에 이르렀다. 전사로서 이룬 업적의 기록은 위대했다. 주술사로서 그는 무역과 자비를 보였지만 예리한 정치가며 웅변가였다. 라코타 인디언들의 삶에서 기도는 중심적 역할을 한다. 인디언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 삶에 존재하는 힘과 영향력을 인정하며 가장 강력한 존재를 인정한다. 그것은 위대한 신비이다. 우리는 아버지 하늘에게 그런 다음에는 인간이 본래 태어난 그리고 돌아가게 될 어머니 돼지를 찾으며 기도의 문을 연다. 그리고 지구의 내 모퉁이에 사는 사람들의 존재를 호명한다. 서쪽에 위았다 아따 바이스부터이다. 그곳 사람은 들소 부족이다. 그들의 힘을 인정하고 우리 라코타 부족이 그들과 맺은 상징적 관계를 인정한다. 북쪽의 사슴 부족, 동쪽의 검은 꼬리 사슴 부족, 남쪽의 올빼미 부족, 마지막으로 위대한 신비 둥카슬라에게 기도한다. 둥카슬라는 할아버지란 뜻이다. 그에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도와주기를 청한다.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미타쿠야 오야신이다. 모두가 나의 친척이라는 것이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맺어진 친척만이 아닌 대지 위, 대지 아래, 대지 위 공중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를 포함한다. 라코타 언어로 쪼땡와시테 나페추스 이펠로는 인사를 나타낸다. 우정어리게 내 손을 잡는다는 의미이다. 선한 마음을 갖고 악수를 청한다이다. 내 이름은 조셉 M. 마셜 3세이지만 나에게는 또 오이티아 오트라인이라는 인디언 이름이 있다. 그들은 그의 용기에 대해 들었다는 뜻이다. 나는 어렸을 때 내 이름을 받았다. 나의 아버지 쪽은 일부 프랑스 혈통이 섞인 오글라라 라코타족이었다. 나의 어머니 쪽은 시칸구 라코타족이었다. 나의 아버지 쪽에는 루바도 같은 프랑스어 이름들이 있고 성은 마르셀인데 이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 듣기를 프랑스어로 말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라는 뜻이다. 이 성은 내가 받은 다른 유산들과도 관련이 있다. 말은 라코타족의 유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름은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이 책은 나는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 책은 지혜에 대한 책이다. 나는 운 좋게 여러 어른들의 보살핌 속에 컸다.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16살 어린 나이였기에 외조부 모님에게 맡겨져 그들 품에서 자랐다. 하지만 외조부님과 함께 보낸 어린 시절 덕분에 나는 그들의 지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라코타족의 첫 세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일이었을지에 대해 들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가 되는가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 책의 일부는 내가 누군가에 관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지혜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의 제목은 할아버지와 함께 걷기이다. 조부모님들이 나에게 지혜를 들려주셨기 때문이다. 그분들은 모든 것의 원천이었다. 나는 이제 70대가 되어 조부모님들로부터 특히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것들을 되돌아본다. 그분들은 내게 초석이 되었다. 그분들의 가르침 중 하나가 지혜다. 이 책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형제와 가족에 관한 것이지만 지혜에 관한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노인들을 양로원에 데려다 놓고 연락하지 않는데 나의 조부모님들은 나에게 전부였다. 내 삶의 일부였다. 그들은 가능한 한 독립적이 되려고 노력하셨고 우리는 그분들을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려고 애썼다. 지혜의 원천을 곁에 모시려는 의도였다. 오늘날 우리는 노인들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 그분들은 우리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혜이다. 2. 걸어온 길 되돌아보기. 할아버지와 함께 걸으며 나는 인간으로 성장했다. 할아버지와 함께 걷는 것은 단순한 산책 이상이다. 그때 느꼈던 어머니 돼지와의 하나 된 친밀감을 잊을 수 없다. 할아버지 이름은 시칸구 라코타족의 엘버트였다. 내가 그분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 있을 당시 그분은 60대 나이였다. 어느 정도 컸을 때 나는 마차를 끄는 조랑말에다가 마구 채우는 일을 도왔다.
할아버지는 사냥하는 법과 화살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할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그분이 가르쳐준 귀중한 교훈들은 나의 기억의 저장고에 저장되어 있다. 잊고 있던 그분의 말씀이나 행동이 떠오르는 때가 있다.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한창 무르익었을 때 몇 편의 광고를 보게 되었다. 한 광고는 상대 후보자의 명성을 헐뜯는 반면 다른 광고는 그것을 선전했다. 그때 할아버지가 해준 말이 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좀처럼 발부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데 고개를 어머니 돼지를 향하면서 걷기 때문이라고 했다. 교만한 사람은 대가리를 쳐들고 걷기 때문에 꼬꾸라지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께 배운 가장 우선적인 가르침은 자기 발견에 관한 것이다. 한 개인으로서 사회 일원으로서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는 살아가는 데 있어 나의 강점이자 약점이 된다. 그리고 한 공동체의 정체성은 개개인의 정체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었다. 아이는 손으로 사물을 만져보는 것이 처음 경험의 시작이다. 오늘날 리틀 화이트라고 불리는 강은 할머니의 강 아래 계곡을 유유히 꾸비쳐 흐른다. 할머니의 땅 아래 계곡을 꾸비쳐 흐른다. 할아버지가 지은 통나무 집은 이 강의 북부 평원 위에 있다. 할아버지는 그 강을 안개가 피어오르는 대지의 강이라는 뜻의 막기지타 와크파라 불렀다. 우리는 날마다 이 강 상류 쪽으로 솟은 계곡을 따라 산책했다. 때로는 다른 목적으로 걸었다. 숲속으로 도망친 할아버지의 말을 찾는다거나 난방 또는 요리를 할 때 연료로 쓸 목재를 비축하기 위해 산책을 하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어떤 이유든 혹은 여행이 얼마나 길고 짧든 간에 그 자체의 모든 것을 집중하라고 해주었다. 할아버지가 쌈번나무로 둘러싸인 풀밭에서 불이 눌린 지름 60cm 정도의 동그란 모양의 자국을 알려주었을 때가 떠오른다. 과연 무엇이 그런 흔적을 남길 수 있는지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무서운 것이 아니었다. 불이 동그란 모양으로 짓눌린 흔적은 흰꼬리 사슴이 남긴 것이다. 사슴이 풀밭에서 공처럼 웅크리고 잠을 잤던 것이다. 이것은 내가 사냥꾼으로서 처음 배운 것이었다. 삶에서 며칠의 어려운 순간을 헤쳐나오도록 나를 도와준 하나의 가르침은 걸어온 길 자체에 관한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걸어온 길을 돌아보라고 했다. 이 길을 기억해야 한다. 언젠가 한 번은 내가 너를 혼자 돌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이야. 나의 모습과 내 존재는 언제나 진행 중인 작업이다. 삶은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든다. 삶은 우리가 걸어온 길이다. 그러므로 그 길을 지나며 일어난 일에 누구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텅 빈 길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우리 중 누구도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게 된다. 부모의 모습을 물려받고 문화적 특성을 물려받는다. 그것이 나는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해 혼란을 느껴본 적이 없다.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내몰려 자유로운 방랑을 포기해야 했던 라코타 부족에게 강요된 변화들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이었다. 자기의 뿌리가 어디인가를 잊지 말라고 가르친 것이다. 지금까지 인디언 부족들이 종종 받는 질문은 이것이다. 어떻게 전혀 다른 두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이 있다. 우리 라코타족과 인디언 부족들이 다른 문화와 동화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왔다면 우리 인디언들은 우리가 어느 쪽 세계에 속해 있는가를 구분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우리 인디언들 대부분은 영어를 배우고 변화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우리는 백인들과 같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것은 백인들이 우리에게 늘 강조해왔던 주장이다. 반면 우리가 인디언 문화의 정체성을 포기했다면 우리는 인디언의 민족성과 문화에 다시 적응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의 조부모님들은 내게 이 딜레마에 대처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백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라코타인으로 살아남고 활동하도록 했다. 영어를 배우는 것은 내가 라코타인이 되어야 함을 포기하는 의미가 아니었다. 단지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나의 조부들은 또한 내게 사랑과 환경은 끊임없이 나의 정체성을 변화시킨다고 알려주었다. 대응하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이다.